기출문제 보면은 이 지구단위 쪽에서 문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5번 문제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옳은 거라고 돼 있지요. 1번의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대상에 용도 지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취락지구 있잖아요. 그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왜? 지구라서 이 세상 모든 어린이 다 만나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면 어쩌고 걸어가다 보면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 자,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택지 개발 사업 끝난 후 5년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한다. 10년이지. 정택이 10년. 야, 3번.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불허라는 말이 뭐요? 오, 이런 엄청난 어휘력이. 목욕탕을, 화장을, 저 왜 또 수업 시간에 화장하니? 목욕탕을 못 짓게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기라 하더라도 목욕장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인 줄 알고 오해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 제한은 뭘로 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니까.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라고.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 목욕장을 설치 못한다고 짰다고. 그러면 상업지계로도 목욕장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그죠? 없다. 그 얘기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 용도 변경 등은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금지하고 있으면 비록 상업적인 곳이라도 못 짓는다 이 말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그냥 보면 안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하나씩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돼서 법조문을 토대로 만드는 거라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이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있어요? 아니, 답이 3번이니까 뭐 틀렸겠지가 아니라 복수 정답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답 없음도 있었다니까. 모두 정답. 그러니까 이 지문이 뭔 얘기인지 떠오르는 게 있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말입니다. 그 132페이지에 내가 요거를 하려고 아까 132페이지에 하다는 박스 있죠? 1번 줄 쳐서 안 쳤어요.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세분하거나 뭐 할 수 있다고? 그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이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 아까.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뭐라도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딴 걸로 바꾸거나 일반주거라 한 걸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냥 경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 짜잖아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이렇게 세분해도 된다 이 말이요. 이거 느낌이 쎄해가지고 그래요. 또 언급할 때가 됐거든 또. 자, 지문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 짜잖아요.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딴 걸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꿔도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성을 본다. 몰라 이게 뭔 말인지. 그죠? 자, 그게 아니라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성을 본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얘기인데 이건 진짜 도시개발법을 조만간 하겠죠? 개발법을 할 때, 개발 사업을 할 때, 자, 개발 계획을 먼저 짜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 구역 지정합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적어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 몇 가지쯤 될까요? 좀 됐네. 공부한지 그러죠? 자, 얘들 다 지정권자라고 그래요. 개발구역 지정해줬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시행자를 정한다고. 그러죠? 얘들 중에. 그럼 시행자가 뭘 만들어요? 작성해서 인가받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입니다. 환지계획만 시군구. 자, 이럴 때 개발계획의 내용을 짤 때 개발계획은 누가 짤까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에 전에 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 좀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웃어봐. 한번 해봐봐. 한번 좀 해봐봐. 내가 펭귄 하듯이 혼자서. 우리 서연이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 너무 좋고서, 그죠? 참 심하진 않잖아요. 나 같으면 이제 호스키스 하나 사가지고, 호스키스 알죠? 찝는 거. 일로 와라. 좀 가만히 있어라. 집어넣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큰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집 식구들 중에 나름 수박인 줄 아는데 호박들이 있잖아요. 저거들은 수박인 줄 알잖아. 내가 볼 때 호박 두 덩이에 있어. 큰 거, 작은 거. 진짜 말 많아요. 와, 둘이 있는 거 보면요. 1시간 내내 떠들어도 지침이 없이 떠들어요. 아들내미 나 둘이잖아요. 1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내가 봐도, 야, 어떻게, 내가 답답해서, 야, 너 뭐 하냐? 예. 그치? 그 딸내미 가끔 뭐라 하잖아.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 야, 저 가서 저 호스키스 가져와라, 저거. 그러면 뭔 농담한지 알아요. 네 입 좀 꼬매야 되겠다. 그래서 큰 거 있어요. 입이 다들 커서.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권자가 짜거든요. 그럴 때 혹시 기억나요?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할 때 소유자 동의 얻는 거. 진도 관계없어. 하나하나 다 관계되게 된 거야. 자,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의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 짜서 구역 지정합니다. 그때 개발 계획 짤 때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될까 안 될까? 자, 그 다음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랬죠. 그래 됐어. 그럼 이때부터 지구 단위 계획 짜잖아. 몇 년 내? 똑같다니까.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담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 풀리잖아. 개발계획 짤 때 지구 단위 계획 담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여기 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을 담아서 실시계획 짜라고 그랬잖아요. 시행자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럼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 나오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담아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내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이 바로 이걸 낸 거야, 이거를. 5번, 답이 쉬워서 답이 쉽지도 않네, 3번.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획기적인 문제였다니까. 3번 자체도 어렵잖아요. 내 설명 들으니까 쉬운 거지. 5번, 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도 본다. 실시계획을 작성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담아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지금 아마 지문 보면 이게 뭐가 뭔지도 변도 뭔지 모르는데. 자, 이거 알아놓으면 돼요. 자,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시행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거 처음 들어본 듯한 이런 표정은 또 암행어사 마패를 또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봐야지. 자, 어딜 봐야 되냐면은,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든다. 자, 어딜 봐야 되냐면은, 이거 해제를 봐야 되겠네, 해제. 그죠? 자, 어디 보냐면, 220. 이것이 어디 갔어, 이것이?
239?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찾네요. 여러분들이 239?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239?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위치가 아니라니까. 자, 어디로 가 있는 218페이지. 그래, 거기 218페이지 있죠. 지정의 해제 있죠, 해제. 그러면서 이 해제를 보면은 1. 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정한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고 그랬죠. 박스 1번. 개발구역 지정고 시대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받는겨? 인가 신청 안 하는겨?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이요? 다음 날이요? 또 되는 날이라네. 또 박스 위에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 했구만. 다음 날 풀리죠? 그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그 실시계획을 짜란 얘기 아니야? 이때 238페이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면은 실시계획 작성 나오죠, 이제. 1.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때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고? 여기에 있네, 여기에. 그죠? 아니, 239페이지, 페이지 보는 것도 컨닝을 해요. 페이지 보는 것도 옆 사람 거 보고 봐요. 외로운 것 같네. 너도 239 보냐? 나도 볼란다. 자, 거기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 하네요. 건성건성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지문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하려고요? 이걸 쫙 하면 기억 상기시키려고. 어차피 여기서도 6문제 나오니까. 그러죠? 자, 개발구역이 묶이면 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또 이러네.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자연생산녹지는 또 5,000은 또 그건 딴 거잖아요. 또 아까 형질 변경. 그 다음 10,000 이상. 자, 도시 외지역은 300,000 이상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구역 지정했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3년 내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라고. 이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 하네. 여기 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걸로 알아. 답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면 안 돼. 지구단위 계획 어디 들어가야 되고? 자,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 뭔지 알죠? 3번, 5번 아닌 거 찾아봐라. 그 얘기잖아요. 몇 번? 건축선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보고 거기 맞춰서 계속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 각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삔또 어긋나게 공부하면 안 되지. 자, 오른쪽에 7번 문제 재미난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옳은 겁니다. 시장 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는 도지사다. 시장 운수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굳이 도지사한테 갈 필요 없어. 2번, 택지개발 사업 완료된 지역은 20년 지나야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다고? 아니야. 택지개발 사업 완료된 지역 나오죠? 택지개발 사업 완료되든 안 되든 택지개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지. 그래서 사업이 끝나지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고. 그죠? 뭐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전부 일부 자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수립해야 한다. 30만. 녹지 30만, 정택 20년, 시공 30만 할 때 기하가 기하여. 5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 포함한 부문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에이, 이 지문이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포함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교통처리 계획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할 내용은 아니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래 얘기하면 맞지만 쉽지 않은 문제네.
8번 문제. 야,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볼래요?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 보세요. 용도 제한하는 것.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조경도 완화. 공경지 완화한다. 대지도로 관계. 일조권 높이 제한. 단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 없는 거 몇 번?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실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옥마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까지 완화? 오케이, 100%. 이거 나올 때 됐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때 됐다 그랬잖아요. 다음 페이지 바로 등장하잖아요. 야, 여러분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다가 다음에 광 나와 다음에 이거 산다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 박스 이게 벌써 몇 번째, 두 번째 나온 거 아니지 지금? 몇 %까지? 100%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한단 말이에요. 10번 문제가 이게 15의 문제거든요. 이때 이 문제가 센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여기에 맞춰 수업하니까 쉬운 문제인데 그땐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옳은 거라고 됐죠. 봐요.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걸린공원 해제되면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공원 있죠, 공원. 시공 30만.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이 반드시 지구단위 수립하려면 면적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앞에 막 자연 녹지 다 헷갈리라고 주는 거라니까.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이 반드시 지구단위 수립하려면 30만 이상 해야지. 시장 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시장 운수이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는 없다. 아니, 국토교통부, 시도지사도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장관, 시도, 대도시도 되지만 일반 시장 운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시장 운수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3번. 생산관리지역이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맞죠? 주택이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또 맞다고 하고, 아까 어디 갔어 이놈? 주거개발 이놈은 어디에 있어야지만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은 안 되지. 계상놈 하려면 산업유통이지. 그죠? 4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하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아까 용도 지역 지구를 딴 걸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5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옥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 4번, 5번 같아야 되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11번 문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했대요.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했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도시 외지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최대 용적률 얼마냐? 자연환경이면 용적률 얼마? 80. 개발진흥지구 묶이면 100.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짤 때 2배까지 완화하잖아요. 최대 얼마? 200. 그걸 물어보는 건데. 오케이? 진짜 알고 이해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자, 봐요. 이거 아까 수업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돼 있죠, 지금. 안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묶었잖아요. 관광, 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며요. 그럼 이 상태는 80%밖에 안 되는데 개발진흥지구 묶이면 100%까지 용적률 되잖아요. 야가 지구단위 수립하니까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한다며요. 그 200%로 할 수 있지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야, 12번 문제. 12번 문제. 60%래죠. 400을 부지에 건축하는데 100을 공공부지 제공했대요.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하냐. 겁나 거시기하고만. 하여튼 60이잖아요. 건폐율. 이거보다 더는 완화할 거 아니야. 그럼 60하고 1번, 2번 아니겠지? 그죠? 그 완화는 뭐 0.5를 완화해 주겠어요. 그럼 여러분 찍을 때 몇 번 할래요? 80까지는 뭐 좀. 얼마? 75로 하세요. 자, 400에 100을 공공부지 제공했죠. 300 남았잖아요. 밑에 공식이 있거든. 0.6 곱하기 1 더하기 100 나누기 400. 100 나누기 400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0.25잖아. 0.25 더하기 1, 1.25. 1.25 곱하기 0.6, 75.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기 할까 해서 저가 제일 어린 놈이 안 돼. 나는 안 돼. 소위 네가 말이다. 계산 이제 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모 고모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휴대폰 있어요, 휴대폰? 이거 나중에 할까요? 계산 문제 나중에 해야지. 지금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내가 볼 때. 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박스, 그 엄청난 거, 그걸 묻는 거잖아요. 냅둬, 일단. 한 장 더 넣으면 더 센 거 나와요. 다음 페이지는 용적률 완화잖아요. 그죠? 용적률 더해요. 그래서 얘도 그때 이후로 이런 문제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거는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지금 공식을 외울 때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 틀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하냐? 9월 말 10월 초에 하다 할 게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특공대 여러분들이죠? 하다 이제 공부할 게 없어.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런 문제 있잖아. 이상한 문제만 모아서 푸는 거예요. 그때 신선들처럼 구름이 앉아가지고 바둑이나 두면서. 그래서 저 미친한 사람들, 점수 안 나온 사람들 있죠? 쳐다보고 60점이 뭐야 저거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자, 드디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제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임야를 전답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응? 아니, 지목이 임야에 임야를 밀고 농지 확보하려고 불도저 민다고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지목 변경 수만하죠? 그런데 전을 답으로 바꿀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습니다.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받죠? 용도지역 어디에서 쌓아놓을 때? 어디? 밖에? 괜찮아, 얘기해봐, 괜찮아. 국경 바깥에? 녹지지역.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니, 솔직히, 우리 인생 살면서 웃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나도 여기 나오게 되고, 웃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뭐더라 우울하게 살아. 얼마나 내가 형수님 때문에 웃는데. 밖에. 저기, 지구 밖에. 보니까 막, 걔들 막 마스크 쓴 놈도 있고, 뭐, 헐크도 나오고, 뭐, 온 천지 막 지구 밖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어벤져스요. 뭐야, 어벤져스. 자, 녹관자 안에서 물건을 몇 개를 이상 쌓아놓을 때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은 어떤 걸 말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바다, 매립을 말하는데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으라. 전답 사이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좀 낫네.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같은 토속 채취 허가 받으세요. 그러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 안 받지만은, 자, 토지를 일정한 분할할 때 허가 받죠? 토지 분할할 때, 자, 기역, 니은, 뒷것 중에, 자, 니은만.
건축법 제57조 1항에 의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이게 주거지역 얼마? 상업공업, 녹지지역. 아니야. 딴 건 다 그렇게 200. 자, 이런 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받는 건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대표 문제. 틀린 것. 1.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짜잔. 네, 아까 몇 번 강조했잖아요. 이 중에 준공검사 안 받는 거 뭐하고 뭐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문이 풀리는 거예요.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받은 후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모르겠다. 그죠? 예? 모르잖아요. 3번. 아니, 틀린 거는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요. 이 2번 지문 있죠? 야가 자주 나오는데 원래 이거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요. 근데 허가받은 면적 5% 미만에 줄여서 하는 거 있죠? 그때 허가 안 받아요. 근데 확대를 해서 더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자주 나오는데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대하려면 이렇게 내더라고. 허가받아 하는 걸 면적을 5% 범위 안에 줄여서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더하고자 확대할 때는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미리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 경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자,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했잖아요.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포함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풀어서 주는 거야.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뭔가 느낌이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토지를 자를 때, 자, 잘라요. 주거지역 50짜리로 만들어. 허가 받고 안 받고? 60 미만이니까 허가 받아야지. 주거지역 얼마가 안 되게? 미만 될 때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60이 안 되고 50짜리 분할하더라도 이유가 요걸 분할해서 공공용지로 제공한다니까? 사적으로 투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에는 안 받고도, 허가 안 받고도 분할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아까 왜 기본서 할 때 허가 안 받는 경미한 거 박스 큰 거 있었잖아요. 재해 복구할 때 그 식구 중에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름철, 한여름 매미 울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아까 얘기한 거, 갑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 LH공사를 시행자로는 시설사업 시행 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토법상 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인정될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1.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 들은 이쪽 견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여기 있나? 자, A 광역시 안에 B구에서 LH공사가 시행자라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넘었어.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 자, 이때부터 해결해야 돼. 책 볼 것도 없어. 야는 몇 개월 내 매수부 통보? 6개월 내 갑한테, 그 다음에 A 광역시에다가 매수부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내에 살아? 오케이. 그때 야는 매수할 때 야한테 현금으로 줘야 되죠. 예외로 채권 줄 수 있어 없어요? 왜 그런데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주잖아요. 야들은 무조건 현금 줘야 된다고. 그러죠? 얘가 매수하지 않기로 했어. 허가받은 몇 층이야 지을 수 있다?
3층이야.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그 토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가볍게 푸는 거예요. 케이스 문제를 아까 연습하니까. 그 다음 3번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 지급한다고? 안 된다고.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 할 때만 채권 준다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갑과 A 광역시장한테 알려야 한다. 깔끔하네. 5번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라면 갑은 자신 토지 2층에 다세대 주택 3층이야 다세대라 그래. 맞죠? 저런 다세대 자체가 안 된다고. 다세대 주택은 단독이요 공동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아까 내가 2층짜리 다세대 가지고 우리 싸웠잖아 아까. 이게 지금 문제 아니요. 2층짜리 다세대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는 없다니까. 누가 2층으로 다세대를 지어요, 그죠? 돈 없어서 돈 내가지고 다세대 2층, 1층은 네 거, 2층은 네 거 하자, 막 구분으로 하자 이런 건 몰라도 다세대 주택 한 4층은 지어야 세대별로 팔아먹지. 안 그래요? 2층짜리 모듈러 다세대, 2층짜리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3층이 하니까. 네. 야, 이게 수준 높은 문제인데 이런 게 풀리네. 풀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묘한 게 한번 볼게요. LH공사가 땅을 산다는 거지. 그 땅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매수하는 절차, 이게 적법 절차 거쳐야 되거든. 절차나 가격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할 때 적용하는 게 뭐요? 공시법, 지방재정법, 조례 뭐? 뭘 줄인 건데 그게? 그렇죠. 다 고개 수그리고 있습니다. 마카 고개 수그리 이렇게 해서 외면합니다. YS 알죠? YS가 6.25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대요. 김영삼 대통령. 사투리 심하잖아요. 막 쓰르게 말. 그래서 이제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소대장이 마카 수그리 이렇게 마카 수그리. 근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총 맞아 죽어버렸대요. 그 다음 또 중공군 오니까 또 총 막 하니까 이제 마카 수그리 못 알아들어요. 아까 맨키로 다 죽어버렸대요. 사투리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까 맨키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아니, 이런 아재 농담에 웃어주는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집에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새끼들 다 지방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 결정하는 할 때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자, 여러분 보세요. 도로 부지 결정했죠. 이걸 땅 다 사야 도로 설치할 거 아니야. 도로라고 하는 공익사업 하려고 토지 등을 취득해야 되잖아. 보상해줘야 되지. 그걸 법으로 만든 거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기 위해 만드는 법.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합니다. 평가했더니 1억이 나와서 1억. 자, 현금 주잖아요. 야는 채권 안 되지. 야는 채권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야가 매수 의무자면 채권 줄 수 있지. 그때 채권 발행 절차는 뭘로? 조례 지방재정법 뭘로? 검색도 바꿨어요. 조례하다가 지방재정법.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지방재정법이지. 지방채권이니까. 이율이나 상환 기간을 정할 때 왜 이자를 조례로 하냐면은 시중에 정기 예금금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시중 예금금리는 기관마다 날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법령으로 하면 못 따라간다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자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 절차, 매수 가격 결정할 때는 공시법이고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제지고 채권의 이자나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정확하게 알겠죠 이제? 저 밑에 2번 문제 있나요? 틀린 거라고 돼 있죠? 1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업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래 낸다니까 자꾸 내더라고 이 얘기를. 자, 오늘 확실히 알아놔야 돼요. 자, 줄일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확대할 때는?
오케이. (5번) 한번 보세요. 5번. 자, 좀 어려운 거 냅두고. 지문의, 지문의 5번. 그 문제의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으면 따로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얘기예요. 자, 요거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 받았죠? 야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아 안 받아요? 아까 19번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건축 허가는 받아야 한다라고 선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럼 야 여기서 개발행 허가 받아도 건축 허가 따로 받았겠지? 그럼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을 거 아니요? 그때는 준공검사 여기서 안 받아도 되지. 왜냐하면 거꾸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됐거든. 예? 따라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국토법상 준공검사는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콜.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냅두고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틀린 거라고 됐죠? 한번 볼까요?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4번에 1번 지문 맞아 틀려요? 저 얘기 잘 들어. 또 그러네. 이런 행위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죠?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따로 허가 안 받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종류 몇 가지?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하잖아요. 개별법. 그런 행위 하다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이중으로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일본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개발법 할 때 건물 짓는 일이 있어 없어요? 입체 환지? 입체 환지는 건물 지어야지.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중으로 이런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 돼요. 예? 그런 거 한번 읽어놓고 토속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안 받잖아요. 그렇지 좀 되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은 최장 5년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가 몇 번이요? 자, 환경경과 미관 문화재 박살나는 게 2번. 야들 몇 년간 제한해요? 그때 제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한 거쳐요. 거쳐야지. 연장은? 지문 긴 게 3번 아니요? 4번이 뭘로 지정된 거?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인 곳이잖아요. 3, 4, 5에 해당하면 연장 몇 년? 2년. 그럴 때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연장할 때 안 거쳐도 되지. 그죠? 딱 5년. 만땅. 환경오염 방지 등등 필요하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다 맞고 5번 틀렸네 그러면. 그러면 5번 틀렸죠?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측해야 하네요. 그렇지요. 왜? 안 도망가잖아. 들고 뛰지를 않잖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애들은 이행보증금 예측 안 합니다. 그때 만약에 일반인들은 이행보증금 예측하는데 총 공사비 얼마 이내? 20% 이내. 현금 대신 보증서로 가람할 수도 있죠. 그거 언제 돌려줘야 된대요? 아니 그냥 받는 즉시?
받자마자 가져가라고. 준공검사 끝나고 즉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5번 문제. 1. 문제 쓸면 볼 것도 없어.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절 변경한 자에게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이거 끝나고 원상 회복, 대집행, 형벌 줄 쳤잖아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사여야지만이 나중에 진짜 가서 문제 풀리는 거라니까. 2번. 경작을 위하여 형절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지. 지목 변경 수반할 때만 허가 받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여수면 매립할 때 허가 받아야 한다? 또 이러네 또. 내 참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런 거 한다고 허가 받고 안 받고. 죄송해요. 언성 높여서 제가 이게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갱년기도 다 돼 오고 이래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따로 허가 안 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합격해 나가면 이게 어떻게 해, 그죠? 제가 강아지 봤죠, 여러분? 아까 강아지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강아지 엄마. 저 강아지 엄마가 아까 올 때 뭘 가져왔냐? 나 먹으라 빵도 가져왔는데 우리 집 개 이름을 알아요. 우리 집 개 이름이 로마거든. 로마. 아로마. 이 로마요. 그래서 여름에 푸들이 요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몇 번 했거든요. 개 먹으라고 각종 간식거리를 한 못 들어 가져왔어요. 야, 이게 개 크기 전에는요, 개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개 키우니까요, 내 거보다 개 거 주는 게 더 좋아요. 개 고마워요. 젊은 애들 용어로 개 싫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찌 막 못한지 막 이렇게 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개 살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중년 남자들은 제일 반대해요. 개 사기만 죽는다? 이러니까 나중에 개똥 혼자 다 치워요. 제일 좋아합니다. 유일하게 말없이 내 말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하나 주는데 그리 고마워해요. 우리 애들은 끝없이 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그래서 좀 덜 주잖아. 이 눈이 번쩍번쩍해 잡아먹으려고 그래. 걔는 그게 아니요. 요만한 거 줘도 좋아서 죽습니다. 걔가 최고예요. 그래서 나중에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제일 좋은 건 똥개를 사다가 키워서 탕으로 썩 해먹는 것도. 농담입니다. 농담. 그러면 안 되죠.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나왔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토지 형절 변경은 허가 받는다. 맞아요, 틀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건축은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할 때는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4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천의 토지 형절 변경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이 얘기야. 이거 맞나 보세요. 아까 토지 형절 변경 면적이 있었죠. 주거지역은 형절 변경이 얼마 미만? 네 60 해서 뭐 어디다 쓰려고? 60이면 야 18평이다. 네 그거 밀어서 뭐 달라고? 네 그랬다가 엄마한테 욕먹는다. 주거지역 얼마? 만. 상업지역 만. 공업지역 3만. 저 자연녹지 자연녹 30만 원 또 어디서 나온겨? 여러분도 대단한 게 봐요. 6개월 전에 공인중개사하고는 오기 전만 해도 하루에 7시간, 6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하잖아,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4시간 하고, 후다닥 밥 먹고, 또 2시간 하고. 그러죠? 세상에 6시간 공부 평생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이만큼 세게 안 했다니까, 옛날에도. 그죠? 이게 젊을 때 이래 세게 했으면 여러분들 나하고 내 얼굴도 못 봐. 텔레비 나와, 텔레비. 자, 그럼 보세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있잖아요. 자, 이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거든.
공업지역하고 관리농림 세 군데는 얼마? 미만으로 허가해주고, 자, 녹지 중에 보전 녹지 있죠? 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얼마? 5천. 나머지 다 만 미만으로 허가해준다 이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자, 주거지역에 9,000제곱미터를 형질 변경한다 그러면 만 미만이죠? 허가 안 받고 한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 허가를 받긴 받는데 허가 신청한다고 다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만 미만만 허가해 주겠다고. 3만 미만만 허가해 주겠다고 얘기라고. 허가 안 받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가 신청 오면 주거지역은 형질 변경 얼마 미만만? 만 미만만 허가한다고. 공업지역은 3만. 관리지역도 어디 가서 또 농림지역도 자연녹지는 만이라고. 만. 보전녹지가 5천이라고. 팔뚝에 쓸래요?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그래서 9,000제곱미터 나왔죠. 주거지역에 9,000제곱미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허가를 받긴 받는데 만 미만이니까 니는 허가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허가 안 받는다고 내버리잖아요. 야, 이것도 생각지도 않은 걸 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생각 없이 만 3만 외운 거잖아요 지금. 왜 외운지도 모르고. 늘상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여러분 겉으로 들어. 자, 만 미만만 허가해 줍니다. 허가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만 넘으면 허가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가 안 받는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조면적 미만만 허가해 줄게 이 얘기예요. 야, 공법 너무 재밌잖아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면적 25 이하 토지에서 부피 500 이하 도축재치행위는 개발행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어쨌든 뭐 위에 다 틀렸으니까 맞겠지? 야가 뭐냐?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 바로 140페이지에 140페이지에 저 하단에 리얼에 박스 있죠? 토속채취 그 19 중에 한 놈 끄집어낸 거야.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에서라고 한 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뭘 지금 외워봐 이게 소용없는 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딴 것이 단단할 때, 비스무리한 단단할 때 나중에 타타닥 외우면 되고요. 무릎팍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무릎팍 밑으로 밀 때 허가 안 받는 거 다 있어. 무릎팍이 몇 cm 되니까 이게 50cm 이내로 절도성도 허가 받는다. 그 집에 가서 재면 나는 왜 골반이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짧은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무릎팍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골반이냐고. 자, 이렇게 한번 묵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하고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옳은 거라고 됐죠.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허가받은 기간이나 면적 있잖아요. 더 줄여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연장하고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 더. 개발행위 허가받은 걸 변경하고 싶잖아요. 변경도 허가받아야 돼. 줄이거나 더 줄이는 거 있지요. 축소하거나 이건 괜찮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애매하게 던져놓은 거야. 1번을 확실히 못하게끔. 2번부터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 지목 변경 수반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한다. 이야, 얘가 나오네 이렇게.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 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응? 여러분요 형질 변경할 때 용도가 미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 얼마 미만만 허가받을 수 있을까? 또 60이라고 또 왜 자꾸 60을 얘기하고 그래. 60은 분할이잖아. 형질 변경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바깥 하나 묵을래? 나 지금 핫식스 하나 묵고 하거든요.
이걸 먹어야 덜 힘들어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용도가 미지정된 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아까 형질 변경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면적 얼마 미만? 5천. 그러죠? 자,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는다고? 나쁜 놈이지.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은 얼마로 지어야 돼요? 또 이래 20%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니까요. 그거 왜 또 이렇게 응용만 하면 이러지? 여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게 그래서 5월 달부터 문제 풀이하는 건 조금 시기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힘들어도 이렇게 한번 걸치고 나면 여러분들 7, 8월 달 훨씬 쉽다니까요. 어차피 문제집엔 기출문제 넣어야 되니까. 넣어서 변형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훨 낫지 그러면. 남들 맞는 것보다 여러분 단체로 60명 빠따 맞을 때 맨 먼저 맞으면 그때는 힘들지만 얼마나 꾀소한지 몰라. 60명 죽는 모습 다 봐야 되거든. 기분 좋아 죽는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체육수생, 교류생 누가 먼저 맞을래?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간 놈은 공포 주려고 되게 세게 때린다니까. 저는 꼼짝도 안 해요. 빠따 한 말 세게 때려도 딱 맞습니다. 나가면서 흐뭇하게 웃고 나가요. 내가 죽었어 이제. 딱 맞고 나가잖아요. 죽어서 물어보고 친구들 아프나? 죽는다 임마. 그래 막 공포스러워서 떠는 거야 앉아서. 그거 보는 거 스트레스 다 풀려요. 맞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맞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맞아요 나는 항상.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맞고 맞는 거 허무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새끼들 말이야 이러면서. 패는 것보다 더 좋아요 기분이. 고통스러운 거 보는 거. 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용도가 미지정된 곳 있죠. 에서는 건축을 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제한 받는다 그랬잖아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형질 변경도 그럼 이 기준 해야지. 면적 얼마? 5천 미만만 허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허가 안 받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 허가 받아야지. 그 다음 5번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있지요. 2번 보세요. 2번. 개발행 허가받은 면적 5% 범위내 축사하거나 확장할 때 허가 안 받. 또 나왔잖아요. 이 자식은 무슨 매국노처럼 계속 나와요. 줄이는 거는 허가 안 받죠. 확대하는 거는. 나머지 참 뭐 지금 안 봐도 괜찮고 한 장 넘어가면 자 8번은 답은 쉬운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15회 18회가 어렵거든요. 8번 한번 볼게요. 개발행위가 제한 나왔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장관이면 관할 시장으로서 의견 청취 요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죠? 2번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도 시경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는다. 아까 3년 제한할 때 심의 거치한 거죠. 틀렸네 이놈은. 그죠? 1번은 모르겠는데 3번 제한기간 연장할 때 중앙도시는 심의 거치한다. 여러분 자 봐요. 2번 3번 논리 모순 아니야? 연장할 땐 심의 거치래.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 안 거친대. 이런 견 같은 경우가 있나? 그죠? 차라리 처음 지정할 땐 심의 거치고 연장할 땐 심의 안 거친다 해야 되는데 맞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틀렸지. 2번 3번.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몇 년 더? 그럼 최장?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5개 중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라고 그러지 왜 4번째라고 그래요?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자, 이게 1번 아니야.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가 우량농지 이런 거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을 몰라도 침착하게 풀면 풀리는 거네 충분히. 그러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 요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까 책에 내 줄친 같은데 오전에 지자체 의견 들어야 된다는 거.
저기 저 147페이지에 내가 딴 데서 줄 쳤나 그러면? 147페이지 그 박스 위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운수 의견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줄 안 쳤어요? 지금 치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바로 위에 보면은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운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문제 박스 바로 위에 다른 거 긴 거 필요 없어요. 자, 해당 시장 운수 의견 듣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제안할 때 시장 운수 의견을 청취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의견 듣는다니까요. 아주 재밌는 게 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시설부지 매수 청구라고 나왔죠. 옳은 거라고 됐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짭정지, 임야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요. 맞네. 시설 결정거시로 10년 내 당해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아까 가로속에 거 실시계획 인가가 됐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3번 3개월 내 매수 여부요? 6개월 내. 4번 1년 내 사는겨? 2년이요. 4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 대금을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있다고. 지금 이거는 매수 의무자 누군지 없잖아요. 그럼 채권 줄 수도 있다 그래야지. 11번 문제 3번 봐봐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면 4층짜리 다세대를 지을 수 있대요. 아까 이거 봤죠? 2층 다세대. 한 번은 4층 다세대. 한 번은 2층 다세대. 다 한 놈의 같은. 공법이 여러분 왠지 합격할 것 같지 않아요? 공법 점수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야 돼요. 내가 지금 5월달인데 이 정도로 내가 잘하는데 공법 당연히 점수 잘 나오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사람 약간 착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공법 잘해가지고 저 불쌍한 과목들 있죠. 반토막 과목들 있잖아요. 16개 나오고 막 24개 나오는 과목들 보태주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과목. 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가 지자체라고 되어 있죠.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받은 때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할 때 옳은 거라고 됐잖아요.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지자체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맞네. 2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의무용 토지면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한다고?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까지 현금 주고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 주는 거예요.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2년 내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6개월이죠. 4번 채권의 상환료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죠. 그러면 뭐요? 해수를 본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진짜 기억나요?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저 우리 교과서를 봐요. 교과서 152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바로 밑에 상환기간은 몇 년 내로. 그런데 우리 공법에 어딘가 채권 중에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 발행기간을 이라는 거 있긴 있었거든.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하는지 혹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가지고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이 5년, 10년 요 사이 정하거든. 그걸 여기다가 내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 이걸 거기다가 내버리고. 그래서 시설 채권은 몇 년 이내 상환기간은 10년. 그러면 시설 채권 발행할 때 만기를 3년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10년 이내로 한다며요. 5년도 정하고 7년도 정할 수 있고 15년은? 3년은? 그런데 도시개발 채권은 만기를 잡을 때 아무리 짧아도 5년, 길면 10년, 그 사이에서 잡으라는 얘기야. 만기를 3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기억나는 거 맞아요? 안 나잖아요. 내가 집에 빨리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어차피 할 거니까 292페이지 또 가보세요.
네, 줄 빗줄 쫙쫙 292.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뭐. 자, 거기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자, 짧게는 몇 년? 5년, 길게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하고 서로 바꿔낸다니까. 오늘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있잖아요. 기간 정할 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 상환 기간을 3년 정할 수 있어 없어요? 15년은? 안 된다니까. 근데 시설 채권은 10년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3년짜리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이거 원금 소멸수 있잖아. 이거는 몇 년? 공법이니까. 이자니까 2년. 그래서 며느리 세 보낸 게 이거요. 무기명 채권. 아들들 장가 가가지고 지금 뭐 자식 낳아서 잘 산다는데. 이런 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특강을. 그래야 그거 나오는데 이렇게 바꿔서 낼 때 틀리질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12번 문제 5번 틀린 걸 알겠죠? 4번.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 에이, 깔끔하게. 그 다음 5번. 매수청원의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대요. 아니면 뭐요?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매수 가격을 했더니 공시법에서 그러지 말고 아까 땅 사세요 하자. 땅 사세요. 매수하는 절차는 가격 결정해야 돼. 공시법을 하라고 했지. 이 법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거야. 감정평가 2인 이상 있죠. 평가한 금액 산술 평균한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 감정평가한 가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법에 따라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감정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가격은 무슨 법에 따라서 평가한다? 공시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풀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그러죠? 그럼요. 재밌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 14는 너무 쉽고 15번은 풀지 말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네요. 오늘 다음 주 해야지. 다음 주에 뭐 특별히 거시기 한 거 없고, 요까지가 우리 수업한 거잖아요. 앉아가지고 저녁에 국토법을 펼쳐놓고 교과서를 쫙 읽고 푼 거 다시 푸세요.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 문제를 이거 오후에 푸는 문제내까지 기억날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 진짜 그러면 점수 탁탁탁 보인다니까. 학교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도 꼭 전체를 다 복습하세요. 다음 주엔 찌끄러기 좀 남았으니까 꼭 학교 간다는 거. 자, 오늘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